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깨방송 김종환의 K톡 국가대표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메가더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입니다. 정은상님을 모셨습니다. 정은상 교장선생님은 또 우리 SNS계에서는 스티브 정이라는 미국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참깨방송에 모처럼 오셨는데요. 우선 메가더 스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 메가더 스쿨은 여러분들이 그 메가더라는 이름에서 대충 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50대, 60대에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는 코치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왜 메가더냐? 메가더 장군이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나이가 자그마치 70세입니다. 예. 일반인들 잘 몰라요. 예. 1880년생이고 1964년에 타계하셨으니까 84세를 사셨는데 그때 당시 70세 노구를 이끌고 사령관으로서 왔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극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70이면 요새 얘기하면 80이나 85세가 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연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50대 60대는 메가더 장군에 비하면 아직도 청춘이고 젊은 사람이다.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비즈니스 코치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메가더 스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태권도 도장으로 시스템을 말하면은 아주 중앙관장님이시고 중앙관장님이시고 사범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전략에 대해서 보통 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우리들 그 뭐 메가더 장군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러지만은 그분의 그 70살에 인천 상륙작전 감행했다. 거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잡으신 분은 내가 처음 만납니다. 그 저도 이제 50대 60대에게 이제 비즈니스 그 홍보할 수 있는 코치로 양성을 할 스쿨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사실 좀 젊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분야별로 멘토를 몇 분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 글쓰기 멘토 하시는 그 고정욱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이 50대 60대를 위한 이런 스쿨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그분이 좀 힌트도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착안을 했죠. 그래서 인천을 쫓아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있는 동상을 쫓아갔어요. 자유공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내용도 보고, 그 다음 메가더 장군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사실도 제가 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취지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메가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그 포인트가 또 신선한 거는 그 일반 학생들 무조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을 가르쳐야 될 그런 코치를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 수준은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고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왜 메가더 스쿨 50대 60대 비즈니스 코치를 양성할 수 있게 됐냐면 이 시대에 그 3년 반 전에 대한민국에도 조금 다른 나라에 늦게 들어왔지만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 시대가 시작되고 스마트 시대가 시작되면서 SNS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SNS 세상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거다 바로 50대 60대는 이 SNS라는 아주 유용한 툴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 코칭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대1로 한 분 한 분에게
코칭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제가 한 2년 정도 넘었습니다. 2년 정도 넘었어요. 지금 거의 한 80여 명을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자기 비즈니스에 필요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코치로서 한번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 메가드 스쿨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코치로 양성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힘을 얻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그 중에는 또 아주 바쁜 사업가 같은 분들은 또 직접 방문해서 지도도 하신다면서. 아,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오라고 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현장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분이 지금 현재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SNS의 나름대로의 툴들을 잘 사용해서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저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즈니스 오너와 제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 지금은 학교라는 걸 아주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흔히들 건물과 캠퍼스 위주인데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간 그런 시대의 그 교육 방침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학교라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사가 있어야 되고 뭐 교육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일반인들의 다 주위에 다 이게 도구가 마련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모임 공간도 많고 메가드 스쿨을 제가 하다 보니까 메가드 스쿨이 취지가 너무 좋다고 이 서울과 춘천, 경기 지방에 이 장소를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지금 8개 장소가 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필요한 인터넷도 다 있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같은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건물을 가지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참 행복한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말이죠. 발상이라는 게 또 놀라운데 뭐 어린 시절에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어디서 나셔가지고 어릴 때 주로 어떻게 놀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부친을 따라서 초등학교를 한 3군데 정도. 아버님이 어디 교편을 잡았어요? 저기 목회를 하셨어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3군데를 다녔는데 뭐 출생은 제가 김해에서 하고 창원, 대구, 그 다음에 함안 군북이라는 데서 군북.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마산으로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기 강하고 늘 가까이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어릴 때 잘 놀았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추측을 회상을 해보면 좀 조용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거는 제가 직장 생활 20년을 하고 98년도, 99년도부터 제가 사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 20년과 사업을 한 14년 정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직장 생활을 한 4,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이 상당히 체질에 맞았는데? 아니요. 직장생활 끝나고 난다. 끝나고 나서 4, 5년 후에 저의 성격이 좀 바뀐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잘 웃지도 않고 좀 이렇게 심각한 이런 표정으로 살았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웃음 강연도 하지 않습니까? 웃음 코치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바뀐 계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은 웃음에 대한 이거 막연하지만 이 웃음이 참 좋다는 건 알았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웃음연구소 이호세 소장을 제가 이제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웃음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웃음이란 게 과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내 좋은 이 웃음을 계속 내가 평생 내 몸에 지니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좀 남 앞에서 떠들기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웃음 강연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웃음 강연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혹시 군에서 교관하셨어요? 교관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ROTC 장교 출신이긴 한데 제대하고 나서도 주로 이제 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미팅하고 네. 뭐 이럴 때 이제 리더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다행스럽게 그렇게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막상 웃음 강연을 한다 그러니까 예. 제 주위에 있는 특히 저를 잘 아는 가족들 제 큰어머니 큰어머니요? 마산에 계신 사촌 누님 이런 예. 분들은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슨 웃음 참 웃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저희 과거를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좀 기복이 있었군요. 예. 네. 오늘 첫 방송 출연이라서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SNS를 기반한 코치인데 이제 주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참 간단한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이 그래도 전문화될 영역이 있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때 저기 그 강연에 우리 저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근데 그걸 조금 우리 지금 우리 그 세대라든지 뭐 70대 메가드 장군 나이에 그분들한테 한번 좀 권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작년 말까지 벌써 국내에도 스마트폰이 3,200만 대가 깔렸다고 하는데 거의 뭐 물론 저처럼 이제 2대를 가진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조사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아니고 일반 폰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껍데기는 스마트폰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그 기능의 10분의 1도 못 쓰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그 5, 60대는 그렇게 많은데 좀 전에 이제 페이스북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이 이게 참 아주 대단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스북은 뭐 프로필이라고 해서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뭐 이런 정도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페이스북 안에 보면 그 이면에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웬만한 비즈니스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만 잘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50대, 60대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내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배우는 건 간단합니다. 마치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지금 50대, 60대가 인터넷 세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첫 직장 80년 초에 시작할 때 인터넷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막 시작될 때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왔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메일은 다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 이메일만 쓰시면은 페이스북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누가 가르쳐 줄수라기보다도 자기가 직접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도구를 내가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고 스마트 시대고 SNS입니다. 그런 면에서 SNS를 잘 활용하셔서 비즈니스 홍보할 수 있는 코치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경쟁이 과열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코치는 잠깐만. 전기 검침을 왔는데 아이고 이거 본의 아니게 좀 중단돼서 내가 보안을 잘 해가지고 문을 잠가놓는데 오늘 열어놨구나. 아까 화장실 갔다. 그래서 전기 검침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한숨 돌리고 지금 이제 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문을 잠그고 오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좀 생각을 가만두고 주십시오.
아, 이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네. 아, 예. 전기 검침도 해야죠. 아, 예, 이거는 설명하자면 제가 있는 이 우리 창캐방송 공병동 여기 보신각 스튜디오가 옛날에 치과자리인데 심야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겨울에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심야전기 검침을 오는 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사실은 그 메가드 스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메가드 스쿨은 그 비즈니스, SNS 비즈니스 그 홍보할 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는 건데 그 코치 양성하는 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예, 우리 흔히 말하면 책걸상 놓고 하는 거죠. 예, 책걸상 놓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멘토링 방식이에요. 소위 도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1로 제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몸으로 코치의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접 비즈니스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SNS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 뭐 소셜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본인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치가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실전에서 멘토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게 체득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와보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게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메가드 스쿨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가 사실은 긴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 필요한다 해서 저도 지난번에 제가 책방에 가서 또 책을 한 권 샀는데 근데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시는 게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50대, 60대는 말이죠.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구나. 평생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익히는, 머리로 이렇게 학습하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몸으로 습득하는 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하나도 자기가 직접 쳐보지 않으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해보겠다 이거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코치를 양성하는데 그분들이 저는 말로 하고 그분들이 키보드로 직접 할 수 있도록 또 실전에 가서 비즈니스 오너를 만나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비즈니스 홍보를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계속 멘토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주 좋죠. 잘 따라옵니까?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그 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SNS가 뛰어나도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를 홍보할 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익히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서두르고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좀 진득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보면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첫 시간에 주제는 제가 압니다만 학생들의 그 스릴과 사스펜스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 안 드리지만 아주 독특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을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대단히 좋은 메시지를 만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천상 타고난 그런 지도하는 그런 탤런트를 받으신다. 부친이 목회자, 목사님이셨는데 자신도 그 길로 갔다 돌아온 사람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비교적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코칭을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것도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국 은행에 이렇게 근무하고 이러면서 일찌감치 그런 기회가 좀 저한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교육 기회. 예.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면 참 제가 근무했던 그런 직장과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저를 도와줬던 친구들, 선후배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 이런 분들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늘 그분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사실은 이 SNS를 공부하면서 지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도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보니까 봉사의 기쁨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봉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이걸 조건 없이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되고 기쁨도 많이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코칭만 하지 말고 비즈니스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또 같이 연결해서 비즈니스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저기 무슨 또 단체로 비즈니스 스쿨도 그렇지만 단체로 또 수학여행 비슷한 거 가면서 뭐 같이 아예 필드 트립도 가실 예정인가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행을 가든 비즈니스를 하든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찌되었든 재미있어야 된다고. 인생 100세를 사는데 물론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면은 앞으로 이제 길게 사는데 특히 요즘 그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즐겁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여행이다 생각하고 삶 자체가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걸 너무 그냥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스쿨에 이 메가더 스쿨에 오셔서 쉽게 적응하시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끔씩 저희들이 이런 SNS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충남 금산에 이렇게 가기로 금산에서 하는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또 같이 가면 또 어울러서 같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새로운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이 SNS와 스마트 시대의 핵심은 공유거든요. 자기 걸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크든 작든 나누는 게 핵심. 그래서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러다가 또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 즐거움도 생기고 이렇게 우리 참깨 방송의 김종환 대표님처럼 좋은 분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지를 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시청자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만 하다가 페이스북을 가입은 뭐 한 2년 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고 사진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페이스북 100배 절기기란 또 그 동호인 그 모임 그 참 뭐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우리 스티브 우리 정은상 코치님 교장 메가더 학교 메가더 스쿨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를 여러분들 보기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굉장히 민첩하고 일에는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로 또 본인 앞에서 뭐 그러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쉬어서 가라고 그럽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스티브 정 교장께서 와가지고 저보고 밤늦게 제가 여기를 회사를 가려고 하면 집으로 가서 잘 자라고 이런 데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쉬는 레스트의 중요성 그런 거는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빨리빨리 문화인데 그거는 어떤 계기는 없었습니까? 아, 물론 계기가 있죠. 어떤 계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쉼이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특히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좀 몸이 둔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재충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뭐든 이 배터리 충전을 안 하면은 못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쉼을 통해서 에너지 충전이 돼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제가 최근에 효소 다이어트라는 걸 했는데 예, 제가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거 저 페이스북에다 다 일기를 썼죠. 예. 근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본격적으로 열흘 동안 한 3끼 정도를 효소 다이어트를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효소식은 먹지만 식사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독소나 이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보충을 많이 안 한단 말입니다. 네. 머리가 확실히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주일 전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은 3끼 중에서 한 끼만 제가 효소식을 하는데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이디어가 팍팍 생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잘 쉬고 잘 먹고 영양 보충을 잘 해야 아이디어도 많이 생긴다. 예. 저는 그런 지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 김 대표님도 예. 쉴 때는 푹 쉬시고 감사합니다. 일할 때는 또 집중적으로 일하셔야 이게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느냐. 저는 일종의 만성 중독 상태로 혼자서 이거 뭐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스피드가 빨라졌지만 사무실에서도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아 잘 올라가는데 이게 뭐 하루 종일 몇 개 안 올라갈 때가 있어서 많았어요. 그러면은 속은 타고 잠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니까 피터 드러커 우리 저 경영의 신 경영의 신 저 피터 드러커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분의 어떤 점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피터 드러커가 책을 많이 썼죠. 근데 다른 면보다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책을 내려고 뭐 이렇게 원고를 좀 써놨는데 아직 그 서투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 친구면서 글쓰기 제 멘토가 되는 우리 김재화 작가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뭐 책도 보고 이랬지만 다른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뭐 메모리가 지금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저분이가 제가 자극을 받은 건 뭐냐면 저분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65세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5세까지 30년 글을 쓰고 제가 알기로는 97세에 타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책은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제가 참 저분으로부터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제가 나름대로 그 영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은 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거의 60이 다 됐거든요. 이제 시작해서 해도 내가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내가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강연은 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글쓰기도 부지런히 해서 저분처럼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글이 된다면 제가 열심히 좀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피터 드러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참 그 예민하셨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후를 값지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이에 메가더의 그 인천 상륙작전 피터 드러커의 저술가로서의 생애, 사실 저분이 직장생활을 한 그 자서전을 좀 읽어보니까 직장생활도 아주 그냥 회계사부 끝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회계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그걸 깜빡 놓쳤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도 우리 메가더 스쿨 때문에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저 미국의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그 커널 샌더스가 65세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자기는 그 레시피를 들고 전기국을 다니면서 팔았다 이래가 65세를 했는데 5살을 또 더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공세대들, 지공선생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메가더 스쿨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네. 최근에는 지금 우재룡 이사장이 이끄는 그 서울 은퇴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예, 예. 한 달 조금 안 됐나 그렇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제가 창업창직위원회 지금 멤버로 창업창직. 아, 이름 좋네요. 창직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서울 은퇴자 협동조합과 저희 메가더 스쿨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예,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은퇴자들 그 조합원들에게 예. 메가더 스쿨과 같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창직, 예. 그 직업을 사실은 이게 메가더 스쿨이 지향하는 SNS 비즈니스 홍보 코치는 말이죠. 네. 이건 새로운 직업입니다. 아, 예.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새로운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창업을 하지 말고 네. 이런 창직을 통해서 네. 이런 데를 들어와서 코치로서 네. 얼마든지 활용하면 본인도 보람 있고 비즈니스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이제 서울 은퇴자 협동조합과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세종행복누리라는 네. 그 사회적 기업에서도 네. 저희들과 업무 협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 또 경제연구소 뭐 이런 그 비영리 법인들 네. 이런 법인들이 지금 메가더 스쿨과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이 코치 양성에만 좀 전념하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 대단히 좋은 것은 우리 사회의 그 저변이 본래 자기 전문 기술을 갖다 이렇게 감추고, 참 과거 세대에는 그걸 감추고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예. 이 기술인 것 자체가 이제는 계속 도전을 받는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예. 쉐어하고 예. 나가고 참 좋은 그 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저기 우리 그 막상 이렇게 가르치다 보고 제일 어려운 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웃음 치료 그게 예. 다 뭔지 예.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면 그 개그나 코미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 좀 예. 설명해 그 주세요. 저는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원래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을 알기 전까지. 아, 예. 그리고 저는 전자공학을 졸업했고 전자공학과 한 예. 20년 정도를 IT와 IT에 관련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동안. 예. 그 아시는 대로 IT는 이진수, 소위 1과 제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1과 제로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보니까 1과 제로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의식적으로 플렉시빌리티, 소위 융통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세상을 사는 것은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웃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웃음 강연을 가면 저는 좀 독특합니다. 사람을 웃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웃으러 갑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제가 웃음 강연하는 목적은 먼저 첫째는 제가 즐겁고 제가 웃기 위해서 강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있는 청중들과 같이 웃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웃음 강연을 가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웃으니까. 아, 같이 웃으러 가니까. 그렇습니다. 아.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웃음이 좋다는 건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웃음의 방법은 잘 몰라요. 예. 웃음은 크게 길게 온몸으로 웃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웃음은 내가 먼저 웃어야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웃음은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 예. 예.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웃음이 습관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써 15살 넘어가면 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웃음이 체질화돼서 습관이 될 때까지 적어도 성인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웃음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도저히 저처럼 예를 들어서 수시로 웃음 강연을 하는 습관화됩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예. 자기 생활 속에서 네. 아주 작은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웃을 그 실마리. 실마리 예를 들면 음. 아침에 양치하면서 거울을 보고 웃는 겁니다. 아. 운전을 하면서 예. 백미를 보고 웃는 예.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웃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조찬 모임을 가서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앉은 사람들과 초면에 좀 서먹하게. 한두 마디 얘기하면서 웃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 웃음이 체질화되고 네. 자기가 바뀌면 주위가 바뀝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아, 예. 아무도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는데 아. 제가 월간지 2개, 아. 그 다음에 매주 웃음 칼럼을 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저절로 저는 웃음 칼럼을 처음에 쓰는데 음. 웃음 칼럼이 한 10편, 20편 쓰고 나면 웃음 칼럼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예.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가 많을 줄 알았네. 안 그렇습니다. 아. 쓰다 보니까 이게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영물용설에 하면 자꾸 쓰네. 예를 들어서 웃음 그 칼럼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예. 의사가 웃어야 환자도 웃는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웃으라. 아, 지금 웃어요. 예. 예. 웃는 것을 습관화해라. 예. 길게 안 쓰지만 예. 이런 칼럼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 웃음이 체질화돼서. 아, 그리고 보니까 또 SNS 그 뉴스레터 하시죠? 그 예, 제목이? 스티브의 스토리텔링. 예, 예. 예, 스토리텔링. 예. 예, 그걸 참 좋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참깨방송 뉴스레터 목민일보도 사실은 우리 스티브 전 교장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능했습니다. 예, 공동으로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SNS를 하게 된 동기는요. 예. 웃음을 제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웃음 강연을 한다니까 아무도 안 불러줘요. 아, 그렇지. 제가 웃음 강연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제가 웃음 강연한다고 떠들고 다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 노인대학을 제가 찾아가서 내가 어르신들을 웃음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2년 봉사를 했는데요. 웃음 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가서 웃음 봉사를 했습니다. 와. 그게 계기가 됐어요. 웃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노인대학에서 저를 초청하게 되고. 예. 그래서 자꾸 웃음이 이제 알려지는데 웃음이 알려지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겠더라고요. 예. 마침 SNS가 나왔어요. 아. 페이스북이 나오고 트위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웃음 강연을 가고 나면 활짝 웃는 어르신들, 활짝 웃는 경찰들, 예. 활짝 웃는 교도소에 계신 분들, 활짝 웃는 모습은 물론 교도소는 얼굴이 안 나오지만 활짝 웃는 그 모습들을 담아서 예. 몇 장의 사진들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급속히 퍼진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은상, 스티브 정은 웃음 강연하는 사람이다. 아.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페이스북을 보고 전화가 옵니다. 아, 예. 페이스북 보고 메시지가 옵니다. 네. 웃음 강연해달라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다음 주 5월 12일도 제가 전주에 지금 한 교회에 예. 제가 초청받아서 가는데 기대됩니다. 예, 웃음이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해외에서도 초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예. 소문이 많이 났군요. 예. 뭐 메가더 스쿨의 또 우선 코치 교장 선생님께서 예. 아주 그냥 대단히 하는데 그 메가더 스쿨 로고가 좋던데 한번 여기 한번 보여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예, 메가더 스쿨. 네. 그거는 메가더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됩니다. 메가더 스쿨.biz요. biz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냥 붙여서 메가더 스쿨 이렇게 치셔도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일로 나오셨는데 제가 가정 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에서는 많이 웃으십니까? 집에서 많이 웃죠.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안 웃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웃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TVN에서 하는 코미디 빅리그, 그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그 개그 콘서트, 그건 꼭 봅니다.
소재를 얻기 위해서도 보고 예. 제가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아, 보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 코미디 빅리그나 개그 콘서트 많이 보십시오. 아, 예. 옛날에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다 없어졌어요. 아, 왜 그럴까요? 아니 사람들이 웃음을 잃었으니까요. 예, 안 웃습니다. 어.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본방사수를 안 합니다. 예, 그거만 스마트폰만 또 나중에 봐요. 다시 예. 보면 되니까요. 필요할 때. 그렇지. 그 시간에 안 나온. 그래서 본방사수를 안 하면 본방사수. 예,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내죠.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 프로그램. 예. 그래서 그것도 보는 요령이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개그 콘서트 보기 전에 예. 5분이나 10분 전부터 워밍업을 합니다. 아. 오늘 반드시 나는 웃겠다. 저 친구가 나를 웃기는지 안 웃기는지 노려보면요 절대 웃음이 안 나옵니다. 한 코너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네. 그러나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시간 반 나는 웃겠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강연할 때마다 그 청중들을 위해서 나는 웃겠다.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웃으시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웃기지도 않는 것도 일단 웃다 보면 웃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메가드 장군께서도 예. 만년에 웃음을 좀 더 배웠더라면 더 멋진 생활을 살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 청문회 나와서 예. 깨지고 나서부터 사실상 언등생활로 들어가셨는데 아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뉴욕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그 타워사이드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서 사셨는데 예. 그 메가드 장군이 우리 스티브 전 같은 이런 웃음을 알았습니다. 예. 9순 넘게 사셨을 거 아닙니까? 예. 집안은 장수 집안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특히 제 친구면서 저의 글쓰기 멘토인 그 김재화 예. 유머 작가를 제가 자주 만나는데요. 아, 예. 한번 만나면 보통 예. 한 서너 시간 같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참 많이 배워요. 예. 그 친구의 지도는 이런 겁니다. 뭐냐, 모든 스피치에는 유머를 담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유머를 담아서 얘기를 해야 예. 기억에도 남고 아. 또 말하는 사람도 예.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겁고. 예. 내가 그러면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옛날에 저기 뉴욕에 미국 철강협회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게 철강협회가 세계적인 단체인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뉴올리언스에서 그 사람들 총회를 하는데 그 내가 외국 기자지만 부산 데일리 뉴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있으니까 상당히 이분은 이제 그 홍보 담당 할아버지예요. 예. 저 초대를 하는데 뭐 자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마침 그 지대 가는 길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의 신일철, 신일본 제철하고 우리 포항제철 이렇게 다 참석했어요, 대표들이. 그래서 신일본 제철에는 연세가 아주 좀 우리 한 60 후반에 그런 지사장 같아요.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포항제철 정말 신예, 우리 나이보다 그 당시로 한 두세 살 많으신 분, 정말 그 짱짱한 분이 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우리 포항제철 분이 이렇게 탁 연설을 하실 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같이 온 수행한 직원한테 메모를 냈어요. 유머로 시작하라고. 그런데 그냥 올라가시다 보면 위 뭐 이래가지고 딱 하셨는데, 그 다음에 신일본 제철은 그 나이도 많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우리 마누라가 지금 뉴올리언스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와 지금 쇼핑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벌써 미국 사람들 디비지고 자기도 웃기다 보니 자기도 재밌다 보니까 또 이 연단이 말 비틀비틀할 정도로 이러다가 또 엎어질라도 웃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정말 이거 연설 문화 참 친애하는 이거 좀 써줘야겠다. 특히 이제 우리 김 대표님도 조찬 모임 같은 거 많이 가시는데요. 조찬 모임에 라운드 테이블에 한 7명, 8명, 9명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SNS, 페이스북 이런 데 댓글 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말을 시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 앉은 분들한테 첫 번째 말을 긍정적이고 밝고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두가 예. 그 아침 식사하기 전, 뭐 식사하는 동안 만 20분, 30분, 40분? 예. 요 정도 되는 그 분위기가 예. 완전히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분이 좀 심각한 얘기를 시작하면 그 3, 40분 시간 자체가 내내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예. 아주 재밌는 얘기로 아. 또 위트를 섞어가면서 예.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예, 예. 강연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이 예,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 유머로 시작해서 유머로 끝나야 됩니다. 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아, 오늘 장시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예. 오늘 바쁘신데 아, 예. 오셔서 웃고 아이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웃고 예. 이제 웃으면서 그냥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메가드 스쿨의 교장으로 계시는 우리 스티브 정은상 교장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얘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